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주작 감별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별해볼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쿠라 메모리즈라는 채널의 영상입니다. 이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가 19만 4천 명 정도 되는 한일 부부 채널입니다. 일본인 와이프 그리고 한국인 남편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서 쭉 내려보면은 무려 5년 전에 올린 혐한 일본인과 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조회수는 242만 회가 나온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감별을 해볼 건데, 원래는 이거를 1년 반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인스타 DM으로 2022년 11월 30일 날 한 분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보 내용을 보면은 이 유튜버 친구 중에 쇼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 있는 혐한하는 일본인의 말투랑 매우 비슷합니다. 혹시 친구랑 짜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주작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한번 감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보자마자 쇼타랑 발음이나 억양이 비슷한데? 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좀 주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참고로 저 영상 일본에서는 못 보게 해놨더라고요. 허허, 감별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쭉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아마 그 방법이나 직접 일본 가서 유튜브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제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감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2월 2일 하지오지 심령 스파 촬영 후 에필로그 촬영 중에 생긴 일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가지고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올린 날짜가 2019년 2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2일 날 하지오지 심령 스파 촬영이 뭔지 싶어가지고 채널에서 올린 영상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랑 관련된 영상이 없어요. 지금 뭐 심령 스팟 관련된 영상은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은 보시면은 19년 1월 21일 날 올렸던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2월 2일 하지오지 심령 스팟이랑은 상관없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외하고 그 이후로도 쭉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뭐가 없어요. 이 영상 이후로 쭉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 보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건 2019년 2월 1일에 올린 영상이고, 그 다음에 올린 영상도 보면은 이 영상은 2019년 2월 4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촬영을 2월 2일 날 했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도 심령 스팟 관련된 영상은 안 보여요. 혹시나 뭐 올렸다가 지웠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 플레이보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쭉 봐도 없습니다.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남거든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올렸던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요. 이렇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뭐 좋아요, 싫어요, 댓글 몇 개인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뭐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없어요. 2월 2일에 올린 영상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지오지 심령 스파 촬영, 이거부터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지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사쿠라 메모리즈 채널 주인인 상짱, 뭐 상장 이렇게 부르던데, 이 상장님이 뭐 귀갓길에 브이로그를 찍다가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리고 유하고 이제 애들하고도 이제 뭐 어떤 일본인이 조센징이냐 이렇게 말을 걸면서 뭐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야 뭐라고 했노?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지면서 막 붙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와라, 왜 시비 거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손 나오려고 찍었대요. 초생진전인데요. 초생진전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계속 그냥 뭐 말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끝이고, 뭐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후기를 또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제보자분의 말에 의하면 조센징이라고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이 이 상장의 친구인 쇼타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쇼타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은 이 사쿠라 메모리즈라는 채널의 최근 영상들을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썸네일에 나오는 이 사람 있죠? 남자? 이 사람이 채널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쇼타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인이고, 보시면 이제 여기 사람 얼굴 위에 국기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상장이라고 하는 한국인
남편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쇼타라고 하는 이 남편의 일본인 친구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쇼타가 썸네일을 다 먹었다. 보세요. 지금 최근 영상들 쇼타가 안 나온 썸네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채널 주인보다 더 많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쇼타 채널인지 상장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 사람이 쇼타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제보를 받고 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쇼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막 보다가 보니까 쭉 보다 보면은 ふざけんな。ちゃんと謝るして。 지금 이렇게 신랑이라고 있잖아요. 막 팔도 잡아 끌었다가 막 이렇게 뿌리쳤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약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이 조금 흐려가지고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요 정도 예 지금이 좋겠네요. 약간 흐리긴 한데 잘 보시면은 조센징이라고 발언한 혐한 일본인이라는 사람의 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말고도 보자. 여기가 좀 더 선명하네요. 이때도 보면은 이 혐한 일본인의 팔이 보이는데 이 옷의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검은색, 흰색이 줄무늬로 돼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의 옷입니다. 이 옷을 저는 봤어요. 어디서 봤냐? 물론 사쿠라 메모리즈 채널에서 봤겠죠. 최근 영상에는 저 옷이 안 보이는데 예전 영상들을 보면요, 쇼타라는 저 친구가 거의 저 옷밖에 안 입고 다녔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4년 전 영상인데 썸네일 보시면은 지금 쇼타라는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보이죠. 근데 영상을 보면은 영상 속에서는 그 옷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영상 보시면은 네, 보셨나요? 지금 이 채널 주인 상장과 옆에 쇼타인 친구가 있는데 쇼타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옷이랑 아주 흡사하죠. 검은색에 흰색 패턴이 또 아주 일치합니다. 지금 어두워가지고 검은색 넓이가 넓어 보이고 밝은 부분은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옷과 100% 일치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쇼타라는 사람이 거의 봄이랑 가을에는 진짜 이 옷밖에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유니폼입니다. 이 영상 말고도 보시면은 방금 이 영상이었는데 뭐 이런 영상, 네, 여기서도 이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올린 뒤로는 여름이라 가지고 쭉 반팔만 입다가 다시 이제 가을이 오면은 또 이렇게 이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옷, 여기서도 이 옷, 여기서도 이 옷. 하여튼 이 쇼타라는 친구가 확실히 이 옷을 많이 좋아한다, 자주 입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그냥 감별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쇼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쇼타라는 사람과 채널 주인인 상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제 짜고 치는 거다. 혐한이라는 어떤 당시에 좀 핫했던 키워드로 조회수를 좀 빨아보고자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팔 저걸 보고 한 98% 정도 주작 같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무튼 그랬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좀 뭔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들을 더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앞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다음에 네, 주변 지금 좀 돕고 있는. 이래가지고 귀갓길 간단한 동네 소개 중이라는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화면을 보면은 네, 바람도 좀 세고 오늘이 공원이에요. 근데 일본 공원 특징이 이런 화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딘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어딘지 찾았고요.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렇게 컨트리 사쿠라라고 해가지고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쇼타의 개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쭉 보다 보니까 이 쇼타님의 브이로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브이로그 영상 보면은 거기가 어딘지 무조건 다 찾거든요. 잘못 걸렸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4년 전에 올린 일본인 유튜버의 하루 브이로그 이렇게 된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씻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보이는 곳이 よくある質問だったんですけど、車なん 좀 전에 봤던 여기랑 뭔가 비슷하죠? 흰색으로 된 철제 난간이 있고 이거를 양쪽에 있는 시멘트 벽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형태의 난간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이고요. 좀 더 진한 색깔 요것들이 시멘트 벽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난간이고요. 그리고 좀만 더 보면은 네, 공원은 이제 이런. 네, 이렇게 돼가지고 왼쪽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이는 요 계단과 같은 모양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들을 유심히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라가나인지 가타카나인지도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가타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타카나 펼쳐두고 한자 한자 찾아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약간 한글의 지읒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네,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이죠? 지읒 닮은 글자 보고 이거는 스구나, 옆에 거는 타구나, 뭐 이래가지고 한자 한자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スターライトレジデンス 이런 그게 완성되더라고요, 단어가. 그래서 이거를 구글 맵에다가 쳐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봤던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그건데, 그래서 이제 옆에 보니까 이런 공간도 있고 공원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상장님이 아까 말했던 부분을 다시 보면은 공원이에요. 근데 일본 공원 특징이 네,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이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찍는 걸 보면은 여기 상장님 뒤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 초록색 뭐가 달려있죠. 이것 또한 지금 볼 수 있다. 여기서 전봇대에 초록색 세로로 길게 뭐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장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장소는 여기다. 네, 여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또 뭐 돌아가고 뭐 그런 중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여기가 쇼타의 집이다. 아마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예, 쇼타님의 차가 여기에 대져 있는 걸로 봐서 이 건물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오시죠? 아, 물론 이제 뭐 쇼타 집 앞일 수 있어. 근데 뭐 저 상장님이랑 쇼타랑 친구인 거 보니까 근처에 사는 뭐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저 상장이라고 하는 저 채널 주인은 어디 사는지 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걸 또 한번 찾아본 방법은 뭐냐면 또 이제 다른 영상을 또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나나소나윤이라고 하는 요 채널의 영상을 참고할 거예요. 이 채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쿠라 메모리즈라고 쳤을 때 이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4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한일 부부 사쿠라 메모리즈의 상장님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한 영상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부가 그 상장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메에서 오니까 이렇게 오메에서 오니까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메라는 지역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일본 오메라고 치니까 오메시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도쿄도 뭐 타마 지역 북서부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가지고 또 구글에다가 이렇게 오메시라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일단은 상장님이 오메시에 산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다시 그 쇼타 채널로 돌아가서 아까 이 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9시가 되면 상장을 데리러 갔다가 편집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쇼타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상장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데리러 가서 도착한 곳이 여기거든요. 어딘가에 있는 세븐일레븐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는 오메시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다 뭐 노가다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영상에 나온 정보들을 활용해보자면은, 네, 이렇게 지금이 9시 27분, 그러니까 9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그림자 방향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상장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깨, 오른쪽 어깨에 있는 부분이 남쪽이다. 정남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남쪽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9시 반에 그림자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이 남쪽, 오른쪽이 북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이렇게 도로를 두고 있는 세븐일레븐 한번 찾아보면은 뭐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너 탈락, 북쪽에 도로가 있죠. 너 탈락, 북쪽에 도로가 있죠. 라임스 뭐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이런데 남쪽에.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또 도심이라 가지고, 너무 도심이라서 이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영상을 좀만 더 보면은 아사고항. 네, 이렇게 차 뒤쪽에 세븐일레븐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앞으로 주차장이 있고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을 찾아보는 거죠. 쭉 찾아봅니다. 다 근데 조건이 맞는 곳이 없어요. 다 세븐일레븐 북쪽에 도로가 있죠. 이런 데 다 보면은 이런 건 약간 남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부지도 좀 넓고 약간 비슷해요. 세븐일레븐이 있고 주차장이 있지만 약간 다르죠. 생긴 게 약간 다릅니다.
하여튼 이런 거 쭉 보면은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별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죠. 보시면 이렇게 간판이 있고 이 밑에는 볼라도가 2개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 집 모양도 똑같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런 건물들도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까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인데 그러면 여긴 어디냐? 여기 어디니 보면은 오메시에 있는 다마강이라고 하는 이 강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랑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쇼타 집이랑 여기 쇼타 집이랑 거리를 측정해 보면은 직선 거리로 6.5km예요. 꽤 멀죠. 여기서 쭉 가가지고 쭉 이렇게 가서 실제 거리는 한 10km 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쇼타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쇼타가 차를 타고 상장을 데리러 가고 상장은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죠. 네. 그 말인즉슨 추리를 해볼 때 이 세븐일레븐 여기는 상장님 집 근처일 확률이 높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일 것이다 라고 추리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상장님 집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상장님 집의 정확한 위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또 이제 사쿠라 메모리즈 채널의 영상들 중에서 5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집 모든 걸 소개합니다 라는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프분이 집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17초 부분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집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찾은 곳인데 영상 속 집과 같은 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무튼 이 세븐일레븐에서 뭐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세븐일레븐인데 여기서 쇼타집이자 이 영상을 찍은 이 장소까지 거리는 꽤 멀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상장님은 귀갓길에 간단한 동네 소개 중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 동네는 상장님 동네가 아닙니다. 상장님 동네는 여기서 직선거리로 6.5km 떨어진 이 세븐일레븐이 위치한 오메시 이 근처입니다. 이거부터가 말이 좀 또 안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쇼타로 추정되는 분이랑 짜고 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상을 찍은 장소가 쇼타님 집 앞이고 정작 귀갓길이라고 하던 그 상장님 동네는 거기서 꽤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다 라는 정황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팔뚝의 주인은 쇼타님일 확률이 아주 높다. 사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혐한 가지고 짜고 친 고스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다른 형태의 증거를 또 제시해보자면은 저 사쿠라 메모리즈 채널에서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연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다른 증거를 제시해보자면 이 영상을 쭉 보시면은 그 상장님이 말할 때는 원래 음성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저 혐한 일본인이 말할 때는 목소리에 약간 변조를 줬어요. 변조를 피치를 좀 변환 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들어보시면은 何が謝れよお前何に謝るお前他の韓国人にもそうやって悪口言ってんのかお前同じだよ同じ 뭐 이런 식으로 다르죠. 원음이랑 음성 변조랑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변조된 음성을 다시 또 한번 복구를 시켜봤어요. 나름대로 좀 만져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저 혐한 일본인으로 추측하고 있는 저 쇼타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들어보면은 は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今ね、撮影の方が終わりまして、うちのすぐそこのね、 뭐 이런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원상 복구를 시켜본 목소리도 들어보면은 あ、そうだね、 네 이게 복구를 시켜본 목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あ、そうだね、 좀 비슷한가요? 이 부분 말고도 イントネーションがおかしい、イントネーション。 뭐 이런 느낌? 何に対してだよ。 좀 너무 짧은데 또 다음 부분 들어보시면은 先殴らないと殴れません。 다시 先殴らないと殴れません。 저는 이제 그 아까 제보자분 말처럼 뭐 억양이나 그런 거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냥 목소리 자체만을 봐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엄청 많이 유사하거든요. 목소리 느낌이. 喋ってみろよ。 하여튼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피치를 역으로 조정을 해봤는데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냥 저분은 쇼타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日本語通じないこれに通じしません。これでいい？ 뭐 이런 부분이나 わかったわかったわかった。ごめんな。ごめんな。もう言わないから。もうこれでいい？ごめんな。もう言わないから言わないから。ごめんな。 뭐 요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따로 잘라서 붙여서 들려드리면은 번갈아 가면서 들려드릴게요. このままだからもう取って終わりだね。イントネーションおかしい。イントネーション。先に殴れないと殴れません。でね、今から食べるのはね、こちらですね。わかったわかったわかった。ごめんな。ごめんな。もう言わないから。もうこれでいい？ごめんな。もう言わないから言わないから。ごめんな。でね、今から食べるのはね、こちらですね。 뭐 많이 비슷하죠? 피치를 한 3단계 정도 낮춰봤는데 매우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제가 이제 역으로 피치를 맞춰본 거고 지금 굳이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그 이 상장님이 편집을 할 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장님이 말할 때랑 저 일본인이 말할 때랑 원음과 변조된 음성 이렇게 다른데 상장 본인이 말할 때는 음성 변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일본인이 내뱉는 말들은 음성 변조가 안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소리 그대로 담겨 나오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영상 1분 22초, 23초 이쪽 부분인데 보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日本語できるとも思ってなかったでしょ。 혹시 방금 들으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 다시. 日本語できるとも思ってなかったでしょ。 방금 이제 에를 두 번 했는데 두 번째 에는 음성 변조가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에 할 때는 본인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 변조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저 일본인의 원래 목소리가 같이 담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따로 잘라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저 쇼타라는 사람이 에? 하는 그 부분이랑 한번 겹쳐봤습니다. 겹쳐봤다기보다는 이제 번갈아서 틀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 부분 思ってなかっ 에? 하는 게 음성 변조를 안 한 일본인의 원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쇼타가 내뱉은 에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두 가지의 에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た。思ってなかった。思ってなかった。思ってなかった。思ってなかった。 이런 느낌입니다. 뭐 많이 유사하죠? 사실 그냥 저는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까지도 한번 감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의 어떤 주작인 정황, 뭐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또 안 해도 될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작 감별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뭐 이거는 인신공격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좀 상장님이 좀 기분 나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장님 같은 분은 저런 상황에서 어떤 일본인이 지나갈 때 뭐 조센징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저렇게 호전적으로 막 이렇게 달려들면서 못 따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깜냥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주작한 사람한테 그렇게 좋게 예의 차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저렇게 조센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혐한 발언을 하는 일본인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상장님은 저렇게 행동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미지가 그래요. 막말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유튜버들 중에 뭐 판승님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런 상황에서 막 가가지고 예 보소 막 이래가지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장님은 뭐 그럴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정황 증거로는 본인의 스타일이 저렇게 막 혐한하는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바로잡고 이렇게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주작인 정황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 그리고 이제 지역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성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드리면서 주작 감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영상 주작이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주작 감별을 함에 있어서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처음에 2022년 11월 30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미 주작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조금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 영상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처리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 사쿠라 메모리즈라는 채널에 있는
많은 영상들이 다 내려갔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사쿠라 메모리즈에서 과거에 커뮤니티에 쓴 글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삭제를 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하여튼 뭐 본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영상들을 다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안 보이고 무튼 저 영상이 다 내려갔어가지고 제가 그때 주작감별을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처음에 인지하고 난 뒤로 1년 넘게 주작감별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영상이 다시 공개가 됐더라고요. 다른 영상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공개가 된 걸 인지한 거는 한 달 전쯤이었는데 그때 일단은 이제 이 영상 다시 풀렸구나 싶어가지고 호다닥 영상 다운로드하고 캡처 떠놓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제보받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죠. 참고로 저 영상 일본에서는 못 보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이미 2022년 1월 30일 제보 왔던 당일날 체크를 해봤거든요. 일본에 있는 제 지인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서 일본에서 이 영상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일본에서는 시청이 안 되는 뭐 금지된 영상이라고 뜨네요.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보 내용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이제 주작한 영상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저 영상이 보여지면은 일본인들이랑 어떤 그런 마찰이라던가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 영상을 일본에서는 안 보이게 막아뒀구나 라고 저는 그때 추측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한 번 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 영상이 일본에서 안 보이는지 또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이거 혹시 일본에서 영상이 재생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업로더가 동영상을 해당 국가에서 볼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뜬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새로 알게 된 사실, 저 영상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분한테 답변 받을 당시에는 이렇게 사쿠라 메모리즈라는 채널 자체가 일본에서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영상들이 아무것도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채널 전체적으로 일본에서는 동영상이 안 보이게 어떻게 좀 처리를 해놨나 봐요. 하여튼 그런 채널이다. 그래서 이제 제보 내용 중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니면 이제 영상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저 영상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영상이 다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또 이제 또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1년 반 전에 링크를 보냈을 때는 영상 썸네일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조센징 XX 꺼져 크크크 물음표 이 새끼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영상 썸네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쿠라 메모리즈 상장 저분이 2019년 2월 24일에 이 영상을 처음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썸네일로 쭉 가다가 22년 11월 30일까지도 이 썸네일이 유지됐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썸네일을 또 바꿨다. 그 말인즉슨 영상 업로드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도 이 영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썸네일을 바꿀 만큼 인지를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여기 쇼츠도 보시면요, 지금 쇼츠 영상이 몇 개 없는데 이 중에서 여기 또 이 영상이 있습니다. 혐한 일본인과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올린 게 있죠. 이걸 올린 시점이 최근이에요. 이거는 이제 또 2023년 12월 12일에 올린 영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장 이분이 이 혐한 요거 가지고 좀 키워드로 당시에 이제 240만 조회수 달달하게 조회수를 빨고 이제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썸네일도 바꾸고 쇼츠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주작을 한 영상 가지고. 맞죠? 여기 동영상 탭에서도 인기수 눌러보면은 이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뻔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주작감별 좀 깔끔했죠? 제가 볼 때는 뭐 최대한 주작인 증거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작감별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작감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뭐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텐데 뭐냐면은 이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뭐 혐한 감정, 뭐 반일 감정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주작하고 조작하고 연출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입된 그런 사상? 뭐 그런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저 영상을 보신 분들 이 댓글 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그런 뭐 일본 자체에 대한 욕이나 아니면 저 일본인 개인에 대한 욕이나
하여튼 그런 어떤 비판적인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까고 보니까 이 여기서 말한 혐한 일본인은 없는 사람이었고 지들 채널에서 맨날 나오는 그 출연하는 쇼타라는 친구가 연기를 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혐한 일본인이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저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일 감정을 생기게 하고 하여튼 그런 적 같은 영상인 거죠. 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뭐 개인 아니면 어떤 뭐 단체 아니면 어떤 뭐 나라 등등 하여튼 어떤 것에 대한 분노나 혐오 감정이 누군가가 만들어내가지고 나한테 은연중에 주입한 하여튼 뭐 그런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 지니어스 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채널 자체가 약간 국뽕 같은 느낌도 섞여 있는 채널이에요. 시작은 한일 부부로 시작했지만 뭐 최근 썸네일을 보면은 거의 뭐 이런 거죠. 뭐 짬뽕 일본인 리얼 반응, 김치찜 일본인 리얼 반응, 뭐 일본인 반응,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놀란 이유, 어떤 머시기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약간의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한 국뽕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컨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그런 국뽕 컨텐츠를 좀 즐겨보는 분들한테 또 혐한 감정을 좀 섞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니까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여튼 뭐 그런 채널의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또 이제 위치 감별사라고 해서 주작 감별이랑 약간 다르게 또 위치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스포일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때 영상 보시면 또 재밌을 겁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